면접. 됐어, 이제. 그래. 뭐, 변생이 그 질문할 거, 그럼 이제 질문해줘. 네, 선생님, 이건 선생님께서 물어봐달라고 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수성의 역행이 뭔지, 행성의 역행이 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행성의 역행, 별들이라고 한다는 게 딱 역행을 안 하는 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의 별들은 뭐 양자리 0도, 1도, 2도, 3도, 그래서 뭐 양자리 그 다음에 30도 지나서 황소자리, 쌍둥이 자리, 개자리, 사자천유, 천칭 이렇게 순서대로 가야 되는데 태양과 달을 제외하고 나머지 행성, 토성, 목성, 화성, 금성, 수성 이 5가지 별들은 때로는 직진을 하다가 역행을 하기도 하고 직진을 하다 역행을,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직진을 순행을 한다면 행성이 양자리 0도, 1도, 2도, 3도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양자리 4도에 있던 게 역행하면서 3도, 2도, 1도, 그래서 물고기 자리 30도, 물고기 자리 29도, 물고기 자리 28도, 27도, 26도 이렇게 뒤로 갈 때가 있어. 이거를 이런 현상이 일어날 때를 행성이 역행한다라고 보고 점성학에서는 그래서 역행하는 행성을 좀 안 좋게 해석을 했어. 왜냐면 행성이 직진을 하는 게 정상인데 별들이 뒤로 빠꾸를 하니까 자연의 법칙의 순리에 뭔가 어긋났다고 해석을 했어. 그러니까 행성이 원래 자기 가야 되는 궤도에서 벗어난 약간 이건 이상한 것, 궤도 이탈, 비정상적인 것, 기이한 것, 급작스러운 것, 예기치 못한 것 이런 걸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점성학에서는 어떤 행성이 역행을 하잖아? 그럼 그 행성이 담당하는 사안이 이렇게 꼬여버리거나 늦어지거나 지연이 되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뭐 이게 예기치 않은 일이 거기서 생겨나거나 그것보다 비정상적인 일이 생기거나 이렇게 해석을 해. 그러니까 하나만 쉽게 얘기를 해주자면은 금성이 사랑의 별, 연애의 별, 결혼의 별이야. 이게 역행을 하잖아? 그러면은 늦게 시집을 간다든지 해서는 안 되는 사랑, 그러니까 뭐 불륜이라든가 뭐 근친상간이라든가 어떤 이룰 수 없는 사랑이라든가 이런 거에 빠지게 된다든지 결혼에 혼인이나 이걸 하려는데 이게 파토가 나버리게 된다든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이루어지지 못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지. 아니면은 이제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갖고 싶은데 아이가 안 생긴다든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상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그런 일에 그 별이 삐꾸가 난다는 거지. 그게 역행이야. 점성학에서 역행은 그렇게 해석을 해. 그러면 수성의 역행은요? 수성이 담당하는 거는 공부, 학문이야. 그래가지고 수성이 역행할 때 만약에 시험 보잖아? 합격해서 떨어지는 거야. 만약에 수성은 공부 역행할 때도 합격하는 사람은 있잖아요. 그렇지. 있기는 하지. 있기는 하지. 그러나 평상시보다는 좀 틀리거나 실수하거나 실력 발휘가 좀 전반적으로 안 되거나 물론 사람마다 다 달라.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 수성 역행에 받는 정도는 다르지만 예를 들어 이 사람들이 있어. 그럼 이 사람들이 원래 같으면 이 모의고사를 보면은 평균 90점은 나오는 반이야. 그럼 수성 역행 때에는 85점, 84점, 82점 이럴 수도 있고 오히려 수성 역행 때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반에서 꼴찌한 애가 1등하거나 1등한 애가 점수가 뚝 떨어지거나 이런 기이한 이변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어. 돈 버는 거에서도 그래서 사람 그래서 사람마다 돈의 운이기도 해서 어떤 사람은 돈을 진짜 한 번에 크게 벌기도 하고 한 번 크게 잃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잃어. 그러니까 뭐 거래 계약이 파기된다든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든지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게 되게 많이 겪어. 만약에 내가 직업이 막 나는 사장이야. 근데 수성이 역행을 해. 그 수성이 돈거래, 금융거래, 계산, 뭐 계약서니까 내가 사장이야. 그러면은 막 예를 들어 물건을 받아야 되는데 안 와. 거래 대금을 주고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돼. 뭐 손님이 외상값을 안 갚아. 이렇게 나타나겠지. 그러면 그 손해가 뭐 100만 원, 200만 원이라 쳐. 근데 나는 이제 대기업 회장이야. 그러면 나는 국제관계에서 하는 뭐 이 몇십억, 몇백억짜리 계약이 엎어질 수도 있는 거야. 아니면 그리고 또 그냥 나는 뭐 학생이야. 그냥 친구들이랑 노는 그런 사람이야. 그러면은 그냥 친구들이랑 말다툼이나 오해가 나거나 이런 걸로 일어날 수도 있어. 뭐 내가 예를 들어서 그냥 사람이야. 그러면
길을 가다가 길을 잃을 수는 있어. 근데 내가 이제는 버스 드라이버나 트럭 운전사나 아직 운전이나 뭐 아니면 배나 뭐 비행기를 몬다든가 아예 그런 걸 업을 하는 사람이야. 그럼 수성역행할 때는 내가 궤도 이탈, 항로 이탈, 길을 좀 착각하고 잘못 들어서 문제가 일어나거나 뭐 그럴 수가 있지. 뭐 그렇게 가는 거야. 이해 됐나? 네. 응. 그러면 선생님, 네. 저희 그 한국이 이번에 11월 14일에 수능이 있었거든요. 아, 그랬구나. 네, 근데 이게 수업 기간인데 그러면 이번 수능 같은 경우는 이전에 비해서 그뭐 평균 점수가 낮다던가 아니면은 말씀하신 꼴찌하던 애가 점수를 많이 받는다던가 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건가요? 맞아. 그래서 이번 수능에서는 수성 역행 중에 수능을 치렀다면 이변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합격에 있어서도 기이한 이변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을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정말 이 학교에 붙어도 되는 수능 점수를 받은 애가 오히려 떨어지고 이 학교에 들어가지 않아도 수능 점수 아닌 애가 붙는 그 기변이나 이변 같은 게 일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게 좀 사람들에게 알려지거나 사회적 이슈가 되거나 막 그게 뭐 논란거리가 될 수도 있고, 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이 수능이나 여기서 많은 문서 처리가 있을 텐데 뭐 점수가 늦게 된다든가 뭐 답변이 유출이 된다든가 뭐 하여튼 뭐 결과가 뭐 늦게 나온다든가 그냥 이런 절차상에서도 지연과 문제들이나 좀 골치 아픈 일도 일어날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 그렇지. 그러면 단순히 수능을 치렀던 이 기간뿐만 아니라 수능을 치러서 거기에 의해서 파생되는 문제들까지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렇지. 네. 어. 선생님 그러면은 네. 저희 그 수업에서 사실 그 수역이나 역행에 대해서 일단은 배우긴 배웠는데 네. 이 수학 역행 때만 되면은 놀이터에 유독 그 수역에 대한 간증글들이 좀 많이 올라오는데 이거는 그 말이나 뭐 교류나 전파되는 그 수성의 특징 때문인가요? 아니면 수성의 공전 주기가 짧아서라고 생각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런 것도 그 카페의 주인인 선생님의 영향이 있는 건지 이것도 좀 궁금해요. 사람들이 수성 역행에 대해서 많은 행성들이 역행을 하잖아, 사실은. 근데 네. 하필이면 사람들이 수성 역행에 대해서만 유달리 많이 언급을 해요. 그죠? 네. 이거는 한국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미국 점성학 커뮤니티부터 시작한 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점성학계에서 수성 역행에 대한 게 이슈가 그러니까 많은 행성들 하필이면은 수성 역행이 많이 이슈가 됐어. 그래서 점성가들이 이거를 popularize 시켰어. 이거를 대중화 시켰어. 수성 역행을 특히나. 그래서 수성 역행 때 이제 키를 잃어버려요. 물건을 잃어버려요. 그 길을 잃어버려요. 거래나 서류 절차 같은 게 오류가 생겨요. 말다툼이나 오해가 생기거나 대화에 단절이 생겨요. 이러한 거를 많은 점성가들이 블로그에 쓰고 별자리 운세에서도 언급을 하고 이러면서 수성 역행이라는 게 미국에서 대중화가 돼서 심지어 어떤 뉴스쇼에서는 과학자들이 나와서 우주항공 천문학자 이런 사람 초빙해가지고 수성 역행이 일어나면 이런 사람들 대중들이 이런 걸 민대에 사실이 근거가 있나요? 그러니까 당연히 천문학자가 그런 건 근거가 없습니다. 그거는 옛날 점성학적인 이런 것까지 할 정도로 그러니까 수성 역행이 점성학에 많은 아이템이 있잖아. 그 중에서 되게 대중화된 아이템이야. 미국에서부터. 그런데 한국에서도 이제 사람들이 별자리 운세를 볼 때 미국에서 유명하다는 점성가들의 별자리 운세나 그런 사람들 블로그 글이나 말이 한국어로 번역을 많이 하고 유통이 많이 된단 말이야. 한국에 온라인에 알다시피 수잔 밀러라든가 그런데 그런 사람들 별자리 운세나 점성학 관련돼서 한국말로 소개한 것처럼 수성 역행을 또 당연히 많이 언급하지. 왜냐면 점성가들이 대중에게 인기 있는 아이템이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리고 또 한국 사람들도 심지어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제 수성 역행이다 라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거에 관심을 많이 갖지. 근데 사실은 토성 역행, 목성 역행, 금성 역행 이거 영향력도 꽤 세거든. 근데 아직은 그게 대중화된 아이템이
거나 지식이 아니다 보니까 금성 역행이 해도 사람들이 금성 역행에 대해서 말을 하진 않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 문제라고 생각해. 대중화, 점성학적인 지식의 대중화. 선생님, 그럼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수잔 밀러라는 분은 현대점성가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뭐 그림자 기간이라고 수역 전후의 일정 기간이 수역 기간 못지않은 영향이 있다라는 좀 의견이 있으신 것 같은데 선생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그림자 기간이라고 한다는 게 전통 점성술에 없는 단어고, 그러니까 점성학 역사 2000년을 따라서 옛날 그리스 사람들로부터 헬레니즘 시대부터 생각해서 이제 중세 시대에 이르러서까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그림자 기간이라고 한다는 걸 언급하는 책이 없고 그런 원서가 없어. 그냥 그런 고서가 없어. 몇천 년 전 책을 둘러봐도. 그런데 이제 이거는 있어. 행성이 역행을 할 때 어떻게 역행을 하냐면 순행을 하던 행성이 느려지기 시작을 해. 그러다가 멈춰. 며칠간 멈춰. 그랬다가 역행을 해. 그러다가 직진도 그냥 바로 직진을 하는 게 아니라 또 멈춰. 멈췄다가 서서히 느리게 다시 순행을 시작해. 그러니까 행성이 이게 뭐가 있냐면은 행성은 역행을 하기 전과 후에 잠깐 멈춰. 제자리에 멈춰. 그냥 예를 들어 조디악 전갈자리 5도에 뭐 수성이 멈춰 있다고 해. 이거를 스테이션이라고 불러. 스테이션이라고 점성해서 멈춰 있다고. 그러면은 한 며칠 동안 멈춰 있어. 정갈자리 0도면 정갈자리 0도에 그대로 수성에 며칠간 있다가 뭐 역행을 하든가 역행이 풀려서 직진을 하든가 그래. 그러니까 점성학에서는 역행을 하는 순간이 아니라 이렇게 느려지고 있는 기간이나 아니면은 역행을 하려고 멈춘 기간이나 아니면 역행을 막 끝내고 행성이 멈춰 있다든가 역행을 막 끝내고 멈추고 다시 순행을 시작하는데 아직 속도가 느리다든가 이러한 기간 있지. 이러한 기간까지도 진짜 본격적인 역행보다는 그 효과가 덜하지만 이때에도 그런 파장이나 여파나 그런 영향력이 있다라고 해서 아무래도 그림자 기간이라는 게 그런 그 기간을 말을 할 거야. 역행 전후의 행성이 느려졌다가 멈췄다가 느려져서 그 다음에 다시 순행하는 그 기간을 그림자라고 부르는 건 것 같아. 그래서 만약에 그림자 기간에도 역행만큼은 아니지만 역행의 그 효과와 파장과 영향력이 있는 거는 맞는 소리야. 그러니까 뭐 그림자 기간이라고 부르고 싶으면 그럼 불러도 좋아. 뭐 그렇게 명명해도 좋아. 왜냐면 학문이라고 한다는 건 새로운 명의가 붙여지고 정의가 되어지고 또 내가 생각할 때도 역행하기 전으로 행성이 느려지고 멈추는 그 기간을 그림자라고 부르면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뭐 왜냐면은 그 기간을 따로 명명하는 단어가 없거든. 그러면 그렇게 불러도 되고 뭐. 일단 정상적으로 가는 그 경로에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도 그게 영향은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거는 내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13세기에 보나티라고 한다는 중세 점성가가 자기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 그리고 보나티뿐만이 아니라 많은 점성가들 뭐 릴리라든가 게드벌이라든가 많은 서양 점성가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원래. 그림자 기간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지만 그 명칭만 안 썼을 뿐이고. 그렇지. 보나티가 말해줄게. 이게 700년 전, 800년 전에 쓰여진 책이야. 보나티가 쓴 책에, 보나티라는 점성가가 있었는데 되게 유명한 점성가야. 서양의 이탈리아 점성가였는데 구이도 보나티라고. 이 사람이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행성이 역행을 하기 시작하려고 느려지잖아? 그러면은 마치 몸이 좀 으슬으슬한 것 같은데 하는 것과 같대. 그러다가 행성이 멈추면 안 돼. 오늘은 진짜 내가 병에 걸린 게 맞구나. 침대에서 못 일어나겠어가 멈춘 것 같대. 그러다 행성이 역행하잖아. 그러면서 막 기침 나고 감기 나고 열 나고 병세가 악화되고 하다가 멈추면은 병이 떠났어. 이제는 열이 내려갔어. 그렇지만 아직도 몸이 허약해. 아직도 침대에서 좀 죽은 먹을 수 있지만 바로 일어나긴 힘들어. 그러다가 이제 느려져. 그럼 이제는 천천히 침대 밖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몸도 움직일 수 있겠어. 그러다가 다시 정상 속도로 순행을 해, 행성이. 그럼 이제 완전히 건강해졌어. 이 비유를 써. 보나티라는 점성가가.
선생님, 그러면은 일단은 수역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응. 네, 초반에 금성의 역행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애정사에 관련된 것도 일단은 수성은 말이나 글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뭐 말이나 글로 관련된 일들은 금성의 그러니까 애정사라던가 이런 부분에도 수역대 영향이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왜 그 말을 있을 수가 잘못해서 남자친구랑 뭐 싸웠다던가 그렇지, 있을 헤어졌다던가 수 있지. 아니면 뭐 문자를 왜냐면 뭐, 아, 예를 들어 내가 네. 연락 문제가 생긴다든가, 말 때문에 오해가 생긴다든가, 아니면, 뭐, 남자친구가 사실은 뭐, 자기의 사촌 누나와 함께 있었는데, 그거를 보고 오해를 한다든가, 그럴 수는 있지. 응. 선생님, 근데 일단은 뭐 이번에 그 카페 올라온 글들을 보니까 음. 이번 수역이 뭐 유독 강할 거라는 말들도 있는데 이게 개인의 그 네이탈 차트랑 상관없이 현재 그 청운도의 어떤 영향력이 뭐 유독 이번 수역을 강하게 만든다던가 아니면 이번 수역을 약하게 만든다던가 그런 영향이 있을 수 있나요? 있을 수 있어.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왜 이번에 수성 역행이 그렇게 유독 심할 거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지, 그것까지는 내가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역행하는 수성이 그냥 역행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화성이나 토성이 흉곽을 보내고 있다. 어? 그런데 또, 수성이 역행을 하는 별자리가 수성에게 나쁜 물고기 자리나 사수 자리에서 역행을 하고 있다라든가, 어? 이렇게 한다면은 그 수성 역행의 그 효과가 그냥 일반적으로 더 지독할 수는 있겠지. 물론 그럼에도 각각 자기 태어난 네이탈 차트를 보고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에 따라 봐야 되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러면 수성 역행이 좀 더 지독해질 수가 있긴 하지. 선생님, 그럼 수성 역행하지 않아도 수성 현재 물고기 자리나 사수 자리에 있고 토성과 화성이 흉곽을 보내고 있다라면 수역에 만만치 않은 효과가 날 수도 있는 건가요? 맞아요. 대신에 차이점이 있어. 예를 들어서, 수성이 역행하는 동안에 송사가 일어나게 되잖아? 그러면은, 네. 이게 막 송사가 미뤄져. 자꾸 법원 판결이 늦게 나오고, 그러니까 막 변호사 비용만 늘어가고, 막 소송비가 배보다 배꼽이 커지고, 이 수성 역행 중에 소송을 하면 이렇게 돼. 만약에 수성이 화성이나 토성하고 흉곽일 때 이거를 하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막 이 거짓말과 협잡이 있게 되고 타협점을 못 보게 되고 서로 죽을 때까지 싸우게 되고 소송이 막 뭐랄까 굉장히 서로 득이 볼 게 없는 아주 그냥 개싸움이 돼버리고 뭐 그러지. 어. 아, 음. 선생님, 그럼 마지막으로 수업 기간에 좀 주의했으면 하는 점과 당부해줄 말씀이 추가적으로 있으세요? 글쎄 그게 아, 이게 내가 어제하고 오늘 내가 운전면허 관련된 그거를 정부에서 따야 되기 때문에 서류를 발급받아야 되기 때문에 갔는데 어제도 뺀찌를 먹고 오늘도 뺀찌를 먹었어. 오늘은 왜요? 아니 어제는 그 사람이 팩스를 그러니까 팩스를 받아야 되는데 팩스를 보냈다는데 못 받았다는 거야. 공무원은 자꾸 팩스. 그래서 내가 보험회사에서 전화해서 보냈죠 하면서 공무원이 자꾸 안 받았대 팩스가. 그래갖고 이제 시간 지나가지고 이제 그 꺼지라 그래갖고 내일 다시 오라고. 오늘 다시 가니까 오늘은 또 조금 일찍 갔는데 일찍 그 더 이상 손님 안 받는데. 그래서 왜 안 받냐고. 아직 오늘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새 손님을 일찍 그만 받았대. 그게 무슨 말이야? 구청에서 하는 소리야. 구청 직원이 하는 소리야. 말이 돼? 3시 반부터 손님을 5시에 원래는 문 닫게 5시까지 오픈은 되는데 3시 반부터 손님 안 받는데. 새로운 민원 그런 거 처리 안 한대. 오늘 되는 건가요? 줄 선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물론 수성 역행 중에 받은 애도 있겠지. 오늘 거기 와서 제일 처리된 있겠지. 근데 이제 평균보다는 처리가 안 되는 사람 많을 거고, 또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이제 특이하게 이게 딱 진짜 다급한 경우지. 나 같은 경우는 그냥 이거를 그냥 해도 되고 이번 주에 안 해도 되고 다음 주에 하면 되고, 그게 아니라 나는 다급하게 이거 서류가 빨리 시간이 촉박한 나 같은 경우는 이게 더 세게 맞은 거지, 수성 역행을.
어. 아, 그러니까 내가 느낌이 왔어. 씨발 이거 수성 역행 중에 이거 하면은 될까 말이 돼. 근데 또 기다릴 수는 없는 거야. 20일 날까지 5일이 남았는데 그럼 5일 동안 손가락 빨고 있어. 나 이거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해볼 수 있는 데까지는 해봐야지. 근데 이럴 때 좀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오늘 금요일이었거든. 그러니까 뭐라 그래. 월요일에 다시 오세요. 이래. 또, 어, 어이없어. 어쩔 수 없어.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서 뭐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있다면, 글쎄 뭘 조심을 해야 되나? 그냥 뭐, 이런 거를 뭐 조심을 해야지. 그냥 뭐 꼼꼼해야지. 정신줄 잘 붙잡고 꼼꼼하게, 뭐, 확인하고, 뭐 미리 가 있고, 늦을 거를 예상을 해서 미리 시간을 잡고, 뭐 그러는 수밖에 있나? 근데 이제 말이 쉽지. 바빠 죽겠는데 그렇게까지 신경 쓰면서 누가 어떻게 살아? 그냥, 그런갑다 하고 사는 거지. 어, 근데 그래도 수성 역행 때는 좀 피하는 게 나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는 있어. 마음가짐은 도움이 될 것 같아. 연인하고 친구하고 연락이 잘 안 돼도 그런갑다. 일이 있는가. 너 초조해하지 말고 얘가 날 더 이상 사랑하지 않나? 얘가 나를 그리워하지 않나?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연락 안 되면은 자연스럽게 냅두고 어? 막 누구와 대화가 안 통하는데 왜 그래? 우리 결판 짓자라고 자꾸 붙잡고 얘기하지 말라고 하고 그냥 뭐 서류 문제나 뭐 일이 뭐 지연되는 게 있으면 그런갑다라고 하고 마음 편하게 먹고 뭐 계약 거래 알면 누구한테 하고 싶은 말 이런 게 있으면은 만약에 기다릴 수 있다면 20일 날 이후로 수성 역회 끝날 때까지 참을 뭐 정말 기다릴 수 없는 일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기다릴 수 있다면 수성 역회 끝나고 난 다음에 하고 싶은 말을 한단가 그런 게 낫고 그렇지 뭐.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됐나? 그래, 네, 고마워요. 그러면, 네, 수업 때 또 봐.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